안녕하세요. 저는 LNS 정보기술 어도비 SE 이경희라고 합니다. 자, 2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도비 제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래시랑 인디자인 DPS를 통해서 우리가 모바일이나 PC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셨어요. 자,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엣지 애니메이터라는 다소 생소한 그 어도비 제품을 좀 만나게 되실 텐데요. 오늘 공부하실 엣지 애니메이터는 여러분들이 웹 컨텐츠를 PC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로스 플랫폼인 모바일에서도 모션 그래픽을 주실 수 있는, 모션 그래픽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웹사이트를 하나만 디자인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죠. 웹을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과거에는 PC 기반,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맥 OS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나 웹 컨텐츠 같은 걸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지하철에서도, 달리는 차 안에서도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혹은 TV, 스마트 TV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작하고 계시는 스마트 TV를 가지고도 이런 웹 컨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사이즈, 하나의 플랫폼의 컨텐츠만을 제작해서는 모든 고객의 수요를 혹은 모든 고객의 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는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웹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웹사이트, PC용 웹브라우저에서 들어가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디자인, 혹은 모바일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정적인 스태틱한 어떤 웹사이트가 아니라 반응을 줄 수 있는,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모션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런 웹 디자인을 또 디자인하셔야겠죠. 스마트 TV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우리가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엔스크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엔스크린 디자이너가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스크린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엔스크린 디자이너가 창조적으로 자신의 그 창조적인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는 툴은 뭐가 있죠? 과거에는 플래시라는 제품을 가지고 모션 그래픽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플래시는 어도비가 제공하는 플래시 플레이어를 통해서 플레이가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모바일용 플래시 플레이어가 계속 지원이 되었다면 플래시만 배우셔도 어떤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2011년 11월에 어도비가 더 이상 모바일용 플래시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을 하면서 대안책으로 내놓은 것이 엣지 애니메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마치 애니메이션이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굉장히 모션 그래픽적인 효과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을 저작할 수 있으려면은 엣지 애니메이터로 저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엔스크린 디자이너는 결국은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분 콘텐츠를 올려놓고 누구나 태블릿 PC나 스마트 TV나 PC나 아니면 폰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저작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 많은 화면 사이즈들을 다 맞추지? 화면 사이즈에 맞게 한번 제작한 컨텐츠가 사이즈 미사이징이 되거나 혹은 인터랙션의 배치들, 요소들의 배치들이 좀 자동으로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레스폰스 웹이라고 하죠. 레스폰스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는 없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애니메이터에서 이런 레스폰시브 웹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보실 거고요. 제가 자꾸 웹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모바일의 브라우저 상에서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엣지 애니메이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웹과 앱인데 이 두 개의 합성어를 웹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앱처럼 보이는데 안의 내용들은 웹처럼 굉장히 단조로운 혹은 공지용 이런 페이지들을 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앱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앱처럼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드셔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IPK, iOS 같은 경우 APK 이런 확장자명으로 퍼블리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엣지에서 만든 앱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리싱 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좀 많이 복잡했나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플래시로 만드셨던 애니메이션을 모바일에서도 어떻게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다면 엣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의 이 UI 화면을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나 플래시의 어떤 기본 개념과 화면 UI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한 일주일 교육이면 웬만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제작한 걸 가지고 이렇게 화면 사이즈에 맞게 리사이징이 되는 이런 기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는 분들은 일단은 개발자와 함께 동적인 UI 요소들을 직접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디자이너들의 시대죠. 그래서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UI 요소를 내가 별도의 코딩 없이도 이 코딩은 엣지 애니메이터가 해줄 거예요. 별도의 코딩 없이도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강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싶은 웹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앱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플래시로 기존에 동적인 UI를 만드셨던 분들 중에서 나는 모바일에서도 제약 없이 이렇게 작동하는 앱이나 UI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이 동영상 강좌에서 알려드릴 거는 엣지 애니메이터는 어떤 것들이고 이 엣지 애니메이터로 어떤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엣지 애니메이터에서 코드나 아니면은 요소들의 그 심볼이라고 하죠. 액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엣지 애니메이터로 제작한 것들을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툴들과 같이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엣지 애니메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PC에 엣지 애니메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엣지 애니메이터는 CD로 제공이 되지 않고 어도비의 새로운 개념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현재는 1.0 버전인데요. 무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알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 그 삼성역에 가면 무역센터가 있죠. 그 무역센터 건물이 얼마의 수주가 됐을 것 같아요? 네. 1원이라고 합니다. 1원의 수주가 돼서 그런 멋진 건물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지금 제공하는 엣지 애니메이터는 0원입니다. 예, 무료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엣지 애니메이터, 이 무료로 제공되는 툴을 가지고 보다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많은 내용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상관없이 영원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어도비 아이디만 있다면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한국어 버전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올해 2013년 하반기 전에 한글화가 다 작업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한글 작업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정강문자, 반강문자 이런 것들 웹 폰트들하고의 어떤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곧 여러분들이 한글 버전으로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디자인센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도비 아이디를 개별적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게 아래쪽에 어도비 아이디를 하나 생성을 해놨습니다. 엣지 sec 네이버닷컴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디자인 001이라고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면으로 로그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다양한 여러분들 기존에 쓰셨던 데스크탑 툴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무료로, 이것도 앞으로는 웹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엣지, 그 다음에 인스펙트,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쪽에 있는 이 보라색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 화면에서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애니메이트, 인터랙티브한 애니메이션 웹 컨텐츠 생성할 수 있는 이 툴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설치를 완료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애니메이터가 실행된 화면을 보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엣지 애니메이터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도비 앤드 HTM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려면요.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PC라는 거는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PC 환경이 아니라 태블릿 PC, 모바일, 스마트 TV 이런 곳에서 애니메이션이 잘 정상적으로 모션 그래픽이 작동을 하려면 HTML5라는 신 웹 컨텐츠 웹 표준 솔루션이 있습니다. HTML5를 좀 공부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좀 구현해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엣지 애니메이터, 그다음에 엣지 리플로우, 엣지 코드, 인스펙트 다양한 서비스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 표준 기술을 어도비 제품을 가지고 제작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엣지 애니메이트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애니메이트는 사용자들이 HTML5, 자바스크립트, CSS, 자, 웹이나 앱에서 좀 인터랙션이 가능하려면은 저런 웹 기술들이 들어가 줘야만 하는데요. 저거 기존에 개발자들이 많이 작업을 해 주셨었죠.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시고 마치 내가 애니메이션을 그냥 만들었는데 저런 코드들이 생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ML, 자바스크립트, CSS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같이 연동이 될 겁니다. 생성돼서 나올 건데요. 자, 이런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인터랙션 디자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엣지에 관련된 몇 가지 기사를 조금 캡처를 좀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2년 11월 22일자 신문이죠. 맞습니다. 자, 스티븐 잡스가 2010년 4월에 자기 모바일 기기에서는 어도비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HTML5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HTML5, CSS 나는 이런 웹 표준 기술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선언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아마존도 굉장히 이제 큰 기업들 이런 큰 기업들이 모바일에서는 지속적으로 플래시를 하지 않겠어라고 결국은 선언을 하게 되죠. 해서 2011년 11월에 어도비도 오케이, 나는 모바일용 플래시 지원을 중단하겠어. 대신에 HTML5를 어도비 제품에 담아보겠어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엣지라는 제품이 생성이 되게끔 됐고요. 여러분 플래시 저랑 저번 주에 배우셨던 거에 보면
HTML5로 퍼블리싱 하실 수 있는 기술도 플래시에 탑재가 됐고, 어도비가 많은 회사들이 인수했어요. 콩갭이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런 웹 표준 기술을 자사 제품에 담아서 컨텐츠로 제작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다가 엣지 애니메이터라고만 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모션 그래픽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도비 정책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소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도비 SE를 지금 5년차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전망은 엣지를 모르면 앞으로 그 모션 그래픽 쪽은 굉장히 모바일 쪽에서 돌아가는 그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시는 거에서는 많이 뒤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가 플래시보다는 엣지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제품을 계속 버전업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하나 제가 켜볼게요. 여기에 HTML 브라우저를 하나 켜고 HTML 그 다음에 adobe.com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PDF로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신 기술이나 동향이나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어도비 HTML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시면 엣지, 엣지 툴 앤드 서비스라고 해서 그 화면이 보이시죠? 자, 엣지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라고 적혀있는, 엣지 애니메이터라고 적혀있는 곳에 들어오면 간단한 소개와 함께 뭘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샘플링 된 거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PC에서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죠. 그렇죠? 예, 이런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플래시로 이런 걸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적으로 예, 이런 애니메이션. 자,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런 애니메이션 어떻게 돌리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걸 돌리려면은 SVG나 아니면 수많은 코딩을 통해서 이런 인터랙션을 하나씩 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인터랙션을 주려면 결국 코드예요. 코드. 코딩이다 보니까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디자인과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자 없이도 디자이너 내가 만든 거 내가 바로바로 퍼블리싱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엣지로 만든 지금 샘플링을 보고 계신데 예를 들어 이쪽 부분을 눌렀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끔 하는 거. 예, 플레이어가 없다면 모바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모션 그래픽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엣지 애니메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개발자들 혹은 디자이너들이 엣지 애니메이터를 가지고 제품들을 샘플링을 하나씩 올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 완전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작품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이 충분히 굉장한 인터랙션이 제가 지금 마우스 가지고 이 거품들을 버블들을 지금 클릭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랙션도 해서 만드실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 플래시인가? 라는 생각 좀 드시지 않았어요? 자, 이거 플래시라고 생각하셨지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니까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네요. 자,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거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이거는 SWF 파일이구나. 플래시 파일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파일을 열어서 봤을 때 어떻게 됐었죠? 네. 플래시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코드화되어 있는 HTML이라는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자, 그럼 얘는 플래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모바일이나 스마트 TV, 그러니까 다양한 클로스 플랫폼에서도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페이스북 어도비닷컴이라는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북에 어도비닷컴 사이트에 가면은 여기에 엣지에 관련된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 인터랙션 인포그래피가 요즘에 굉장히 대세죠. 예,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의 이런 인포그래피로 많이 표현을 많이 하시죠. 디자이너분들이 특히나. 이때 이런 인포그래피를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애니메이션.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엣지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거 코딩하지 않고, 이게 오른쪽 눌러보면 페이지 소스북이라고 나오죠. 얘는 플래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션 그래픽, 웹에 들어가 있는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시려고 하는 엣지로는 어떤 걸 제작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플래시랑 똑같이 PC에서 보는 그런 환경에서처럼 모션 그래픽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플레이어가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든 엔스크린이든 다 돌아가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좀 괜찮은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스북에 어도비닷컴 코리아에 와보면 크리에이티브 나우라고 해서 제가 아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 시대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어도비 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 그럼 클라우드 기반에서 만드는 것들은 툴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내가 기존의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이고요. 2013년 3월 11일, 코엑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삼성도 코엑스의 오디토리움에서 진행을 하니까 등록하시고 참석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엣지 부분과 플래시 부분 이런 UX 부분도 어도비 제품이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고 어떻게 제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데모를 이 풀 버넛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이쪽으로는 전문가죠. 이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설명을 해드리는 세미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페이스북 어도비 코리아에 와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제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그때그때 엣지 애니메이터로 제작되는 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도 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UX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포스팅되어 있고요. 딱 요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좋아요.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티 스크린에 그러니까 다양한 스크린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의 그 컨텐츠들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해요. 이거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엣지로 만드신 다음에 엣지 인스펙트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보기처럼 해서 디버깅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밌겠죠? 자, 요즘 저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엣지 애니메이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서 배우실 엣지 애니메이터 기초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랑 같이 추후에 한 봄쯤에 같이 한번 중국 강좌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업무가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곧 엣지 애니메이터 기초부터 인터페이스부터 활용 방안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엣지 애니메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애니메이터를 들어가기 전에 샘플 폴더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엣지 애니메이트란 해가지고 앞부분에 전체적인 엣지 애니메이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2강에 보면 인터페이스랑 3강에 엣지 프로젝트 생성하는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뒤쪽으로 4강, 5강, 6강에 가면 샘플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 파일을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 저는 빈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놨고요. 그 비어있는 폴더 안에다가 내가 작업한 것들을 테스트해서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정도 폴더 이해를 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 애니메이터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생성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엣지 애니메이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아까 설치하시고 실행까지 다 되신 거죠? 예. 그러면 같이 엣지 애니메이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엣지 애니메이트 처음 시작하면 스프레시 스크린 요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 오픈 파일을 오픈해 오는 거죠. 엣지로 만들어진 파일을 오픈해 오실 때 쓰시는 거고요. Create Now, New라고 적혀 있는 거는 새로운 엣지 애니메이터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쓰시는 겁니다. 너무 단조롭죠? 오른쪽에 스프레시 스크린 쪽에 보시면 퀵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엣지 애니메이트를 실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실 수 있는 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대로 따라 하시다 보면은 요소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키프레임은 어떻게 주는지, 그 다음에 리사이징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실 수가 있고요. 키 피처라고 적혀 있는데 보거나 리소스 쪽에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튜토리얼이나 샘플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Create New라고 적혀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여러분들 기존의 어도비 제품을 많이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파일, 편집, 보기, 수정, 타임라인 등의 메뉴바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선택 툴이죠. 셀렉션 툴, 그 다음에 트랜스폼 툴, 그 다음에 클리핑 툴, 그 다음에 사각형, 동그라미, 텍스트 등의 이런 툴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어도비 제품하고 좀 다르게 CSS라는 것도 뜨고요. 그죠? CSS 보더라는 것도 떠요. 자, 레이아웃, 디폴트 이런 것들 좀 생소하시죠? 자, 우선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실 건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프로퍼티 해서 속성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들을 그렸을 때의 프로퍼티들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속성 값들을, 옵션들을 정해 주실 수 있는 게 이 프로퍼티 패널이고요. 자, 지금 여기 Untitled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있는 이 화면이 지금 스테이지죠. 여러분들 플래시에서 스테이지 배우셨죠? 자, 이 스테이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사이즈가 지금 제가 약간 줄여볼게요. 자, 줄여보니까 자, 요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이 사이즈는 프로퍼티에서 보실 수가 있고 프로퍼티에서 보게 되면 500에 400이라는 사이즈로 픽셀 단위죠. 픽셀 단위 500에 400 픽셀짜리의
문서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스테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스테이지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바일 혹은 PC, 스마트 TV 그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바깥쪽에 있다면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한 내용들을 보여주시려면은 이 스테이지 안으로 무조건 갖고 오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타이틀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스테이지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살짝 이동을 해보면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 패널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이제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 넣으실 텐데요. 그 요소들의 HTML 소스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TML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div 파일이 이렇게 div 파일이 붙게 되는데 이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소들이 어떤 코드 값을 생성하는지를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라이브러리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패널은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사운드나 이런 이 안에 중요한 재료로 사용된 소스들을 가지고 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볼게요. 하단에 보면 타임라인 패널인데요. 여러분들 애프터 이펙트나 플래시에서 애니메이션을 준다는 거는 어떤 시간이나 프레임의 흐름에 따라서 동작의 변화들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동작이었다가 1초 뒤에는 B 동작을 하게끔 하려고 한다면 1초 뒤로 이동을 해서 이 사이즈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작업들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 동작들을 주시는 것이 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엣지에서는 조금 기존 제품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손쉽게 배우실 수 있는 이 레슨 창을 하나 더 마련을 해뒀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스타트라고 적혀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자, 드로우 앤드 애니메이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동작시키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사각형 툴을 선택한다. 우리 아까 했죠? 2번 왼쪽부터 해서 그 스테이지 안에 그려 넣는다. 3번 뭐 아래쪽에 키프레임 아래쪽에 그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을 전체 다 오토 키프레임을 켠 상태에서 예, 그러면은 4번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고 이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 0초부터 1초까지의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단계로 따라가다 보면은 스테이지에 이 눈 모양이 있어요. 클립 모양인데 이 프로퍼티의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줘라. 뭐 그레이 컬러를 선택해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왼쪽에 뭐 사이즈, 위치, 포지션, 로테이션 뭐 여러 값들에 대한 그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색상 요 키프레임이라고 하죠. 애드 키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프레임은 동작이 변화를 줄 때 찍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찍게 되면은 이쪽에 키프레임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얘는 처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회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슨창에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엣지 애니메이터의 기본적인 창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엣지 애니메이터의 창을 넣고 빼고 하시는 거는 기존의 어도비 제품하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 가면 타임라인, 엘리먼트 라이브러리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코드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코드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 패널이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 창이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단축키가 컨트롤 E라고 되어 있죠. 많이 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컨트롤 E 누르게 되면 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창을 닫았다가도 컨트롤 E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코드창이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 왼쪽 코드창을 잠깐 보고 갈게요. 보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 되라, 스탑 되라, 혹은 어떤 URL로 이동을 해라, 어떤 요소를 세팅을 하고 그 요소 값은 어떻게 가져와라, 이런 코드 값들을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눌러볼까요? 예, 플레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코드 값이 생성이 돼서 들어가게 되죠. 벌써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의 모션 그래픽만 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관련된 이 코드 값들은 얘가 알아서 생성을 해주니까 그냥 눌러서 이동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코드 패널은 중급 이상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플래시를 만약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플래시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그려 넣고 드로잉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기초적으로 하루 정도면 거의 다 배우실 수 있는 코스지만 이 코드 값은 약간의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하죠. 플래시에서도 액션 스크립트라는 걸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액션 스크립트와 비슷한 자바스크립트처럼 이 코드 값들을 생성해서 넣으실 수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디자이너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코드 패널은 이렇게 꺼내 오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실 인터페이스를 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생성되었을 때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3강 엣지 애니메이터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게 되면 어떤 파일들이 생성되는지를 플래시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플래시와 기본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나시면 엣지 애니메이터에서 나오는 것들의 차이점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플래시를 먼저 하나 켰어요. 플래시 어플리케이션을 좀 실행을 해놨고요. 이게 지금 플래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플래시 화면이죠. 자, 이 플래시 화면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만들 건지 혹은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 건지 iOS 앱을 만들 건지에 대한 생성할 수 있는 파일들을 뉴 파일들을 만드실 수가 있죠.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만들게 됐더니 이렇게 스테이지가 나오고요. 위에 상단에 타임라인, 오른쪽에 프로퍼티를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래시를 모르셔도 사실 엣지를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기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도구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죠. 자, 왼쪽에 아래쪽에 하단에다가 더블 클릭하면은 같이 내려오죠. 예, 왼쪽 하단에다가 배치를 해놨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20프레임 쪽에다가 키프레임을 삽입을 하고 얘를 이대로 옮기면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동되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모션 트윈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은 예, 어떻게 되죠? 예, 플레이를 해보면 예, 중간 과정을 그려넣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은 심볼이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션 트윈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다가 쉐이프 트윈이나 이런 것들을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과정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들, 이런 키프레임을 찍고 모션 트윈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플래시의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 있는 화면인 거죠. 자,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우리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 누르게 돼서 우리 엣지 테스트 아까 폴더 만들어 놓은 데다가 저장을 할게요. 제목은 무제 다시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폴더를 보시면 플래시 FLA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죠. 예, 플래시로 만들면 FLA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플래시로 FLA 파일은 플래시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돌아가는 파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퍼블리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SWF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SW를 만들 때 우리 저작, 제작, 퍼블리시라는 버튼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무제 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SWF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HTML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의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얘는 플래시로 저작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나 모바일에다가 퍼블리싱 하실 때 이 SWF라는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 SW 플레이어에서 돌아가든가 아니면 HTML 안에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는 웹브라우저 안에 이 HTML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 웹브라우저 안에는 플래시 플레이어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플래시로 저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SWF와 HTML5 HTML이라는 이 소스 코드, 웹브라우저에 들어가는 소스 코드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플래시에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화면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엣지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리고 어떤 파일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실 건데, 기존에 만들어놨던 프로젝트는 닫아볼게요. 자, 저장을 하지 않고, 자,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할 건데, 파일을 생성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프레시 스크린 화면에서는, 뉴 파일을 생성하겠다라고 누르시면 되겠죠. 뉴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아까 인터페이스에서 배우셨던 속성 패널이 왼쪽에 나와 있고, 가운데 스테이지 화면, 아래쪽에 타임라인, 오른쪽에 라이브러리랑 엘리먼트 패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모나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위에 상단으로 옮기게 되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색 화면을 보실 수가 있네요. 예, 블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 다시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플래시에서 키프레임을 찍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의 변화가 일어나는 키프레임을 찍어주게 되는데요.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 보면 오토 키프레임, 오토 트랜지션 모드, 그다음에 토글핀이라는 걸 다 켜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켜놓은 상태에서 저는 0초에서 1초까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고요. 이때 아까 플래시에서 왼쪽 하단에 있다가 오른쪽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치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속성 패널에서 우리가 포지션의 변화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X, Y, 그다음에 W 크기 정보와 위치 정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뭐 상관없습니다. Y 프레임이든 X 프레임이든 이런 위치 프레임을 켜고 이 상태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겨보면 자 중간에 어떤 초록색 화면이 생성이 되면서 모션 트윈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이를 해서 보면 자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아까 플래시에서 제작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주는 거는 후에 4강, 5강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파일로 나가는지,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되는지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 엣지 애니메이터로 제작된 파일을 제작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파일 이름에 언타이틀 다시 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HTML로 내보내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언타이틀이라고 해서 놔두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자, 이거는 엣지 애니메이터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진 폴더에 보면 엣지 애니메이터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플래시에서 퍼블리싱 하셨던 것처럼 얘도 퍼블리싱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퍼블리싱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리싱을 하려면 퍼블리시 세팅을 먼저 한번 값을 볼게요. 우리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값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웹 HTML로 우린 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타겟 디렉토리가 미리 디폴트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아까 그 바탕화면을 만들어 두었던 그 엣지 폴더에 들어가 보면 엣지로 제작된 파일이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무제라고 적혀 있던 것은 플레이시에서 생성이 된 거죠. 이건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삭제를 하고 그러면 엣지에서 생성된 건 어떤 것들이 파일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엣지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뉴 파일을 하나 만들었더니 untitled 2라고 해서 an이라는 파일로 하나 파일이 생성이 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얘는 엣지 애니메이터에서 열어서 보시는 소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untitled 2라고 적혀 2.html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로 저작된 파일이겠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저작된 파일이겠죠. 예,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플래시와는 다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 JS라고 적혀 있는 게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 액션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프리로드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같이 생성이 되고 엣지 인크루드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 엣지 인크루드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엣지 1.0 자바스크립트 파일, jQuery라고 하는 모바일에서 많이 쓰는 그 언어죠. jQuery라는 JS 파일, jQuery 1.7.1, 그 다음에 JSON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엣지 애니메이터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untitled an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html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html 파일이 같이 생성이 되면서 나머지 파일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몇 가지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플래시에서 제작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플래시에서는 어떤 파일들이 생성이 되냐면 HTML, 그 다음에 SWF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인 FLA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던 반면에 엣지 애니메이터는 AN이라는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됨과 동시에 HTML이라는 파일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소스 코딩이 자동으로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만들어서 저장만 했을 뿐인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나중에 이걸 별도의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 세팅에 들어가서 웹인지 아니면은 인디자인하고 엣지라는 걸 배워보셨다면 어떤 패키징화 되어 있는 파일,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들어갈 만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나는 이거 자체적으로 모바일에 바로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oam이라는 패키징, 엣지 애니메이트 디벨롭먼트 패키지라는 파일로도 따로 퍼블리싱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태블릿 PC 중에 애플사에서 나온 iOS에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iBooks라는 오셔가 있습니다. 전자책을 만드는 툴인데요. iBook오션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자출판용 편집 툴입니다. 이 편집 툴에도 여러분들이 만드신 플래시 파일을,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 파일을 담으실 수가 있는데요. 위젯 형태로 담으실 수가 있어요.
때 퍼블리싱 하실 수 있는 위젯이라는 파일로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좀 간단하죠? 자, 파일을 생성하고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HTML 소스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 가능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